성장기에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에서 뼈가 더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대개 5일에서 10일 정도 이내에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약 3일에서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는 수술을 좀 더 빨리 해줘야 된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코뼈 골절, 종종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이죠. 작년에는 프랑스 축구선수 음바페의 코뼈 골절이 화제였는데요. 올해는 국내 프로축구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의 코뼈 골절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코가 얼굴에서 가장 높게 튀어나온 부위다 보니까 그만큼 부상도 쉽게 입는 건데요.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해도 활발한 활동을 즐기는 남성분들에게도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김영효 이비인후과 김영효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효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축구 선수들의 사례가 좀 대표적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반인들도 쉽게 겪는 부상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뼈가 얼굴에서 가장 높게 돌출되어 있는 뼈이다 보니까 전체 얼굴뼈의 골절 중에서 가장 많은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골절이 바로 코뼈 골절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 부위 골절 중에서도 3위 정도로 빈번하게 골절되는 부분이 바로 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서 골절까지 많이 발생하나요? 주로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분들과 다투시다가 이렇게 코를 맞든지 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런 낙상사고, 이렇게 외력이 코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주로 코뼈 골절이 발생을 하고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스포츠를 좀 더 많이 즐기시다 보니 여성분보다 코뼈 골절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뼈 골절은 물론 정면에서 맞았을 때도 생길 수 있지만 측면에서 코뼈를 맞았을 때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코뼈 골절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축구 선수들의 사례를 좀 살펴봤었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크게 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 정도면 많이 심각한 걸까요? 그 음바페 선수 영상은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냥 영상에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큰 정도의 충격이 코에 가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친 직후의 영상을 봐도 코가 굉장히 심하게 부어 있고 그 영상에서만 봐도 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게 관찰이 될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한 코뼈 골절이 발생을 했겠구나 라고 영상에서도 예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렇게 많이 다쳤을 때 그렇게 많이 붓고 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실금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좀 증상이 심할까요? 이 증상이 심한 정도를 가지고 반드시 코뼈 골절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금이 가 있고 그렇게 골절이 함몰이 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코가 부을 수 있고, 반대로 골절이 심한 경우에도 붓기가 직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뼈 골절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골절이 있는지 함몰되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뼈가 세게 부러질 정도면 얼굴 쪽도 다른 부위도 좀 많이 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코 바로 옆에 눈이 있기 때문에 이 눈 주위의 뼈가 또 쉽게 다칩니다. 눈 주위를 싸고 있는 뼈를 안와라고 하는데 이 안와의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에 시력이 낮아진다든지,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복시라든지, 그리고 눈과 코를 연결해주는 코 눈물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코 눈물관이 닫히게 되면 코로 눈물이 배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코뼈가 부러졌는데 눈까지 다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부위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얼굴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런 뼈들이 같이 다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광대뼈 부분이 다쳤을 경우에는 씹기가 어렵다든지 얼굴에 비대칭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코 깊숙이 이 뇌 바닥, 저희가 뇌 기저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뇌 기저부까지도 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코로 흘러나오는 이런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뇌척수액 비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이후에, 코를 다친 이후에 물처럼 맑은 콧물이 한쪽에서만 계속 나온다. 그리고 약간 맛을 봤을 때 찝찝한 그런 맛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혹시 뇌척수액이 코로 흘러나오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세게 부딪혔고 또 증상도 심하고 이러면 환자가 코뼈 부러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환자가 코뼈 골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실제로 코뼈 골절이 있는지 그리고 이 뼈가 함몰이 되어 있는지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여부를 판정을 하고 그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부터 가면 되는 걸까요? 네, 코뼈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뼈가 함몰이 되어 있더라도 콧등이 부어오르면 밖에서는 골절이 되어 있더라도 코가 낮아진다든지 휘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영상 검사를 받고 코뼈가 부러졌는지 함몰되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응급처치로 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이 코뼈 골절이 있을 때 코피가 많이 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코피를 이런 약국에서 파는 솜이나 화장솜 이런 것들로 막아서 지혈을 해주시고 이제 콧등을 이렇게 압박을 해주시면 코피가 빨리 지혈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면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콧등을 얼음찜질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붓기를 좀 빼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힘으로 콧등을 압박하거나 하면 골절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강한 힘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사실 궁금한 점이 코뼈가 부러졌을 때 안경 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수술하시기 전까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수술하고 나면 그 안경이 계속 이렇게 콧등을 누르는 힘 자체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컨택트 렌즈를 가능하면 착용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면 외형적으로도 물론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숨쉬기 힘들어진다거나 그런 기능적인 불편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뼈가 부러졌을 때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이 코막힘이나 이런 증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 안에 코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주는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코뼈에 굉장히 심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 코뼈 골절과 함께 이 비중격이 같이 골절이 돼서 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벽이 한쪽으로 휘었으니까 휜 쪽으로 이 코막힘이 좀 더 심하게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코뼈 골절과 함께 이 골절된 비중격을 같이 바로잡아 주어야 추후에 다 낫고 나서 코막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뼈 골절 수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코뼈 골절은 꼭 수술적인 치료만 필요할까요? 이 코뼈 골절이 심하지 않거나 골절이 되었다라도 저희가 이제 금이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뼈가 부러졌더라도 이렇게 전이가 되거나 함몰되거나 이러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인 처치, 더 이상 부딪히지 않게끔 한다거나 부목을 대주거나 통증에 대해서 진통소염제를 쓰거나 이런 내과적인 치료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코뼈가 부러지면서 다른 위치로 위치가 바뀌고 함몰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코의 모양에 변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 수술적인 처치는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수술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수술을 폐쇄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폐쇄 정복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폐쇄라는 단어는 저희가 어딘가 피부를 열어서 절개해서 들어올려서 열지 않는다,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폐쇄 정복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수술 자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굉장히 짧고 통증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소 마취 혹은 너무 겁이 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절개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상 복귀가 좀 빠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며칠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수술 당일 혹은 다음 날 그리고 늦어도 3일에서 4일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1주 정도는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 이외에 너무 격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코뼈가 다친 이후에도 아직까지 뼈가 다 붙지 않았기 때문에 코를 자극할 수 있는, 코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뼈 골절 발생하시는 분들은 좀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운동을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뭐 원칙적으로는 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뼈가 완전히 원래 강도를 회복해서 붙을 때까지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으시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다 운동은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난 후부터는 조심조심 코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다시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아프거나 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수술 후에는 그렇게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지는 않고 어느 정도 통증이 있더라도 처방해드리는 진통소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 효과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즐기고 또 많이 뛰어노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좀 그런 코뼈 골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나요? 네, 치료 자체는 청소년,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이 코뼈가 골절이 되었다면 이 폐쇄 교정술을 통해서 코뼈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과 이 소아 청소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뼈가 붙는 속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골절이 돼서 함몰이 된 그대로 뼈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형이 남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에서 뼈가 더 빨리 붙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대개 5일에서 10일 정도 이내에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약 3일에서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는 수술을 좀 더 빨리 해줘야 된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붙는 게 좀 더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회복도 빨리 되는 편일까요? 네. 아무래도 뼈가 좀 더 빨리 붙으니까 회복도 좀 더 빨리 하고 일상생활로도의 복귀도 좀 더 성인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코뼈 골절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코의 변형을 남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합병증 없이 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로도 빠릅니다. 코뼈 골절은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다쳤고 골절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동선수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코뼈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뼈 골절이 의심될 때는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